자, 볼게. 자, 별다른 얘기는 아니야, 여기는. 알았지? 여기는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 통해서 y가 3차인 경우. 그치? 우리 3차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랑 4차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그치? 그림 그려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 줄 아는 거지, 그치? 풀 줄 알지만 3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거였었지, 그치?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얘를 1차 이퀄 0과 2차 이퀄 0을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3차식이 주어지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겠지, 그지? 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정확한 3차 방정식의 식을 우리가 계산하자라는 건 불가능해, 일단은. 일단은 그건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관점은 뭐냐면은 해를 실제로 구해볼 수는 없으나 해가 몇 개인가 에 대한 관점만 우리가 봐주자라는 거거든. 자, 그리고 해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자라는 건 3차 함수라고 생각해서 얘의 그림을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이 결국은 해의 개수가 되는 거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냥 fx = 0에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 문제에서. 혹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려면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자면 우리의 풀이법은 y는 f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고, 됐지? 자, 그리고 y = 0이라는 얘의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지? 이랬을 때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주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결론적으로는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뭐 요런 얘기야. 자, 여기는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근해 판별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림 그려보면 되는 거고. 자, 부등식에서의 활용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았지?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 x제곱 뭐 더하기 ax 더하기 뭐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하고 싶어. 그치? 이게 항상 성립하고 싶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치?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긴 하는데, 자, 그렇게 되는 논리가 뭐였냐면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나온다라는 건, 그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 = 0의 근이 중근을 가지거나 혹은 근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었었고, 됐지? 자, 그런데 방정식이라는 건 다시 함수로 봤을 때는 이거와 x축과의 교점이 1개거나 0개가 된다, 이런 논리였었고, 그지?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1개가 된다라는 건 2차의 그림이 이런 형태일 거니까 다 0보다 크거나 같겠다,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지? 그리고 0개라는 건 교점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다 0보다 크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였거든. 요거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3차 이상의 부등식이 나왔는데 그 부등식이 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fx의 그림을 그려서 걔가 y = 0보다는 위쪽에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뭐 0보다 작거나 같아를 보여주고 싶어도 마찬가지다. 됐지? 자, 뭐 요런 논리가 되는 거라서 여기는 뭐 딱히 개념적으로 할 거는 없고, 알았지? 개념적으로 할 거는 없고 그냥 문제 푸는 요령만 익히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27번부터 살펴보자. 자,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구하라는 소리야, 결론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될 거냐면 fx라고 잡아서 얘를 이거의 그림을 그려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 됐지? 자, 그러면 그림 그리기 위해서 미분값 0이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f'x를 좀 잡아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면서 3x로 묶으면
x-2가 되니까 0과 2에서 f'이 0이 되는 값을 갖는 거고, 그지? 자, 3차의 그림이니까 뭐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바로 판단이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는 0,2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여기에 좌표가 2,2 집어넣으면 8 빼기 12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럼 y값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라는 건 x축이 여기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교점은 3개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그냥 마무리 되는 거야. 자, 별거 아니니까 한번 풀어볼게. 124번 해보자. 자, 볼게. 우리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논리부터 가보자. 자, 상관은 없어. 어떻게 해도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거든.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요거 자체를 우리가 f라고 잡아서 f라는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자. 도 물론 좋고. 자, 그런데 여기 어차피 마이너스 k라는 거는, 그치? y 콜 k 요렇게 생긴 함수는 우리가 간단한 형태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찍 그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k라는 위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k라는 얘만 요로 넘겨주면 우리가 f를 고정해 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k를 넘겨가지고 f를 어떻게 잡아주고 우리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g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k를 넘겨서 k 요렇게 잡아가지고 어차피 얘를 고정해 놓은 다음에 k를 왔다 갔다 거리자. 이런 관점으로 봐줘도 돼. 근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선 보통 이렇게 놓는 게 더 편할 거야. 왜냐면 이쪽에 k가 살아있으면은 뭐가 크고 뭐가 작고 막 이런 거 좀 판단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잡고 간다. 됐지? 자, 그러면 f의 그림은 픽스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려놓자 우리가. 자, f'x를 먼저 잡아주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6으로 묶은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잡히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3차니까 그림이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히겠지? 자, 좌표 구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되는 거니까 7이 될 거고, 이렇게 잡힐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좌표는 2, 2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이렇게 잡히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 나오겠다. 이랬을 때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게 만들으라는 소리는 여기다 y는 k 그려갖고 3번 만나게 만들자는 소리지. 그러려면 3번 만나려면 k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지? 그 k 값은 마이너스 20보단 커야 될 거고 7보다는 작은 상황이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k가 7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답.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교점이 2개 나오게 만들으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접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접하는 경우 요렇게 2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여기서 접한다는 건 k가 딱 7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리고, 여기서 접한다는 건 k가 딱 마이너스 20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2번의 답은 k는 마이너스 20이거나 7이다 이렇게 잡히면 될 거고, 그리고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건 교점이 한 번 만나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고 얘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k는 마이너스 20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는 k는 7보다는 크면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마무리 되겠네. 자, 별거 없지? 한번 정리 좀 해보자. 보자. 자,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과 1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작하고 싶은 건 k이기 때문에, 그치? 자, k만 남겨주고 전부 다 넘겨버리자. 됐지?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지. x의 세제곱 잡힐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잡힐 거고 마이너스 6x가 잡힐 거고 는 k이다. 요렇게 생긴 얘가 나와서, 그지? 자, 얘를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지? 얘를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서 교점을 잘 조작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는. 자, 그러면 그림부터 좀 그려놓자. 자, y 프라임 잡아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거고, 자 3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 잡힐 거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잡히겠지. 자 그러니까 쟤는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그지? 자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자 마이너스 1 좀 구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6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럼 5니까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니까 2분의 7이다. 됐지? 자 여기의 값은 2분의 7 이렇게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좌표는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2 한번 넣어보면 8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이 6 나올 거고, 마이너스 6이 12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0 잡히겠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지고 싶대. 자 어쨌든 실근을 3개는 가져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런데 양수 쪽에서 2번 만나야 되고 음수 쪽에서 1번 만나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려면은 기준이 잡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당연히 요쪽에서 만나게 되면은 양수가 되는 거고, 요쪽에서 만나면 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x 이퀄 0이라는 곳을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x에 0 한번 넣어보면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0,0이라는 게 뭐 대충 여기쯤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k가 위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0보다 왼쪽에서 2번 만나게 되니까 음수가 2개가 되는 거고, 얘보다 아래쪽에서 만나게 되면 0의 오른쪽에서 2번 만나게 되니까 양수가 2개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양수가 2개 나오고 싶은 거니까 k 값은 요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여기랑 여기가 양수가 될 거고 여기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 나올 거니까. 됐지? 자 그래서 k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10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그지? 0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나온다. 논리되지? 양수음수까지 따지고 싶으면. 자 2번 봐보자. 주어진 방정식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가지도록. 자 그런데 어차피 허수는 없는 수 취급하는 거니까 결론은 그냥 양수 파트에서 한 번 만나고 싶어 이 소리가 되는 거네. 맞지? 자 그리고 k 일단 내비두고 마찬가지로 넘겨주자. 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 x 요거의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 거지. 자 그림 그려주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로 묶어 놓자.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3, 1 주고 2 주면 되고 마플 이렇게 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3차의 그림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음수니까. 그리고 0이 되는 값이 각각 마이너스 3분의 2, 뭐 f의 3분의 2 나올, 마이너스 3분의 2 나올 거고, 그리고 y 값이 2, 뭐 몇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그리고 한 개의 양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어디 쪽이 양수인지를 따져야 되지. 근데 뭐 대충 여기쯤에 마찬가지로 0,0 존재하겠지. 됐지? 자 그럼 보자. 일단은 뭐 양수 음수건 나발이건 간에 어쨌든 한 번 만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k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 그지? 그런데 양수 쪽에서 한 번 만나야 된다는 건 얘보다는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나자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k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 값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3분의 2는 구해줘야 되겠다. 자 f의 마이너스 3분의 2 한번 구해주면 플러스 27분의 8 나올 거고, 그다음 플러스 9분의 8 나올 거고,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잡히는 거지. 통분해주면 27분의 여긴 8이고 여기는 몇이냐, 83, 24일 거고 빼기 98에 72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러면 계산해주면 요거 32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7분의 40이니까 요거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k는 작으면 된다.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는 이렇게 되면서 끝나겠네 답은. 그치? 자 128번 한번 해볼게.
살펴볼게. 30번. 그냥 기존과 방식은 동일하겠지, 그지? 동일하겠지. 자, 일단은 뭐 K는 남겨둔다. 됐지? 자, 그런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주의하자. K를 웬만하면 그냥 딱 K로 잡아. 얘가 K를 그냥 넘기는 게 더 편해 보이긴 하잖아.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면 이제 또 부등호 방향 막 바뀌고 막 이러면서 헷갈릴 수도 있거든. 항상 웬만하면 K 쪽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얘를 넘길게, 알았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 이퀄 K, 요런 식으로 잡아주자. 됐지? 자, 그래서 얘 그림 그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림 좀 그려보자. 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거고, 그렇지?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잡힐 거고, 여기는 3일 풀마 이렇게 잡힐 거고, 그치? 자, 그러면 그림은 요렇게 생긴 얘가 나와야 할 거고, 자, 여기에 좌표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넣어 놓자.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7이지? 이렇게 잡힐 거고, 자, 여기에 좌표는 1,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네?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그럼 1번 답. 서로 다른 세식을 만들려면 교점 3개 만들자는 소리야. 그러니까 K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7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 될 거고, K는 5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5보다는 작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1번 답이 될 거고, 자, 2번 답. 한 개의 실근과 두 개, 허근은 그냥 없는 거 취급하면 되니까 어쨌든 한 번 만나고 싶다라는 소리지. 5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 거고, 마이너스 17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2번 답은 K는 마이너스 27보다 작다, 또는 K는 5보다는 크면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마무리 되겠네. 자, 해보자. 129, 130. 볼게. 여기도 별다르게 얘기는 할 건 없고 그냥 우리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됐지? 자, 마찬가지로 A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자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32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A 값을 잡아주자라는 소리니까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치? 요 그래프가 어떻게? 요 그래프보다는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밑에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림 그리기 위해서 미분부터 해야 되겠지. 자, 미분해주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2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로 잡아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지? 그러면 0이 되는 값은 2 하나만 존재하네. 그치? 자, 그리고 4차에서 0이 되는,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이 하나만 존재하면 약간 2차처럼 그리면 되는 거지, 그냥 그림을. 자,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고, 여기에 좌표가 2, 이렇게 잡히겠네. 그치? 자, 넣어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64가 되는 거니까 48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길 거고, Y = A가 어떻게 해야 돼? 얘보다는 다 위에 있도록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Y = A가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다. 됐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48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소리겠지. 자, 그래서 A는 48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히면 1번 답이 나온다. 됐지? 자, 두 번째 가볼까? 자,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만나도록 만들어주재. 됐지? 자, 이런 의미잖아. 뭐 f의 그림이 이렇게 있을 거고 뭐 g의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까지 뭐 f가 g보다는 항상 어디 있도록? 위쪽에 있도록 만들어주자. 됐지? 근데 이거를 우리는 부등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가 어떻게 된다?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면 되는 거다. 그치? 항상 위쪽에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이거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요런 관점이 될 거고. 그치? 자, 그러면 f랑 g를 뭐 해보면 돼? 실제로 넣어보면 되겠지? f랑 g를 실제로 넣어보면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a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힐 거고, 자 g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적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물론 얘 그림 그리고 얘 그림 그려서 가자 해도 되지만 당연히 우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얘를 다 1로 넘겨서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주겠지. 자 그러면 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3x 4제곱 될 거고 더하기 8x 세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6x 제곱 나올 거고 더하기 10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그지? 얘가 a보다는 작거나 같도록 만들자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 그림 그리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얘 그림 한번 그려본다. 자, y''은 마이너스 12x 세제곱 83 24x 6이 12x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2x로 요렇게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0 가지고 1을 중근으로 갖는 형태인 거지. 문제 없나 여기까지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니까 밑에서 시작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밑에서 시작하면서 0에서 방향 틀어주고 멈췄다가 다시 1에서는 그대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라는 소리야, 그림의 형태가. 그럼 물론 여기의 값이 1인 거고 여기 값이 0인 거지만 뭐 1인 거는 우리가 구해볼 필요는 없는 거고 당연히 여기만 구해주면 된다. 여기가 0,12다 이렇게 잡히겠지. 그치? 얘보다 a가 어디 있도록 더 위에 있도록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가 이렇게 가면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a는 어떻게 되겠다?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는 거지. 문제 없지? 두 문제 해볼게. 자, 살펴보자. 아까랑 관점은 동일해. 아까랑 관점은 동일하다. 자, 부등식이 항상 어쨌든 성립하도록 만들어 주자라는 거니까 관점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제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관점은 동일한데 아까는 실수 전체의 상황에서 본 거고 지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만 살펴보자는 소리니까 그래프를 저 범위에서 잘라서 보자라는 거야. 자,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일단 넘겨보자. 자, a가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보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얘의 그림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잘랐을 때 a가 얘보다 더 위에 있도록 그림을 만들어주면 완성이 된다가 되는 거지. 자, 일단 미분부터 해주자. 그림 그리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그림의 형태는 음수니까 요렇게 생긴 얘가 나와야 될 거고, 그지?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2가 된다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볼 거니까 그림을 요렇게만 보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a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a가 위치하면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어떻게 되면 돼? f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는 거네. 됐지? 자, f의 2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f2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2니까 4가 되겠네. 자, 그래서 a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다. 문제 없지? 자, 그러면 2번 한번 가보자. 자, 두 개의 함수에 대하여 닫힌 구간 0,2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얘의 그림을 그려볼 거고 0,2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그랬을 때 f가 더 위에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지. 근데 f를 3차를 그리고 g를 2차를 그리는 건 우리가 귀찮으니까 당연히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준다 까지.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보자.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 이렇게 생긴 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판단해주면 되는 거고, 자, 얘를 f로 잡아서 그림을 그려주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3으로 묶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3차니까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가 1이겠다. 그리고 0부터 2까지 그림 그리자는 거지. 자, 근데 3차는 비율관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장한다고 치면 여기에 좌표는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0부터니까 뭐 0은 대충 뭐 여기쯤 있다고 치고, 됐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상황에서 뭐 해주자? A가 얘보다 더 아래 있도록 그리자라는 거니까 A를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어떻게 된다? F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최종 마무리 A는 F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작거나 같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답은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되겠다. 되지? 자, 볼게. 이제 우리 속도, 가속도, 거리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 거야. 자, 일단은 수직선 상황에서만 다룰 거야. 지금은. 알았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거고 여기에 어떠한 점 P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랬을 때 이 점 P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변하는 애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그 얘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일종의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런 함수를 우리는 x 이퀄 보통 뭐라고 적냐? 그냥 ft라고 적을까? ft?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x 이퀄 ft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x라고 적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적지. y는 fx. 보통은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 근데 요 x가 지금 요 x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만 그냥 조금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의 변수는 일단은 뭐냐면 t야 t. 그렇지? 시간에 따른 우리가 위치값을 함수로 표현을 해준 거니까. 그런데 그냥 x로 주로 적어.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적거든. 자, 그래서 x 이퀄 ft 요렇게 적어준다라고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예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요렇게 t축이 있을 거고, 그지? 자, 그리고 요렇게 x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위치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됐지? 요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속도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속도를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적잖아.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100km를 이동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자면 속도를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라고 적어주지. 그치? 시간분의 거리라고 적어주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의 시간은 뭐가 되는 거고? 2시간이 되는 거고, 그치? 2분의 자, 거리는 100km를 갔다. 이렇게 적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적냐면 시속 50km다. 속력이 이렇게 적잖아. 근데 이 시속 50km의 결국 의미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1시간이지. 여기서는 뭐 분속이면 1분당이고 초속이면 1초당이겠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도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요 2시간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요렇게 함수 수식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1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쳐보자. 됐어? 자, 그래서 1이라는 시간에서의 위치가 뭐 10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뭐 여기쯤에 5라는 위치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자, 요때의 위치가 20이야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1부터 5까지 변할 때의 속도를 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1이라는 시간에서 5라는 시간까지는 4라는 시간이 흐른 거지. 4라는 시간 동안 결국 10에서 20까지 10을 이동했다 이렇게 해주면 속도가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런데 이 속도라는 게 요거 4라는 기준이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5에서 1을 뺀 거로 잡히는 거지. 5-1분의 됐어? 자, 그리고 요 20과 10이라는 거는 어떻게 잡히는 거야? 5에서의 함수값에서 1에서의 함수값을 결론은 뺀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F의 5에서 F의 1을 뺐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될 거고 이게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서 평균 변화율을 보통은 어떻게 적었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뭐 이렇게 적거나 혹은 델타 X분의 뭐라고 적었냐? 델타 Y가 뭐가 되냐면 F의 뭐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였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뭐만 씌워주면? 리미트를 씌워주면은 그게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였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를 씌워주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1이라는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를 5로 잡는 게 아니고 이제 x로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20이 아니야. 이거 x가 아니지. t지, t. 그리고 여기를 뭐 ft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자면, 알았지? 그러면 여기가 t가 되는 거고 여기가 t가 되는 거고, 여기서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면 이게 1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게 결국은 뭐인 거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면서 미분 계수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결론적으로 위치라는 얘를 미분을 해줬을 때는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속도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야?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됐어? 자,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냥 x 이퀄 ft라는 어떠한 이거가 위치를 알려주는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됐지? 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에 관련된 함수가 나온다라고만 생각해. 자, 그래서 속도에 관련된 함수가 나온다. f 프라임 t. 속도는 주로 v라고 적으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속도에 관련된 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가속도라는 게 뭐야, 우리? 지금 계속 물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가속도라는 게 뭐지?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냐라는 거거든, 가속도는.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됐어?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속도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런 관점이었었지. 자, 여기서도 똑같아. 속도를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됐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위치에 관련된 함수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제 속도에 관련된 함수가 주어지면, 만약에 뭐 v가 ft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속도가 뭐 이렇게 변해 막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a라는 점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본다면, 문제에서,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a를 넣으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게 뭐가 된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게 가속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이게 뭐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는 사실상 되게 쉬워. 알았지? 문제는 되게 별게 없어. 그냥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얘기를 해줄 거거든. 근데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결론적으로 우리 변화율이라는 게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각 t에서의 길이나 넓이나 부피가 주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우리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길이를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한다, 혹은 넓이를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한다, 혹은 부피를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한다. 근데 거기서 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다라고 하자면, 그치? 그럼 우리가 L이라는 걸 어떤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해놨을 거 아니야? 걔를 그냥 미분해주면은 그게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고, 넓이도 마찬가지로 걔를 미분해주면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고, 부피도 마찬가지로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됐지? 뭐 요것도 별다른 얘기는 아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살펴보자. 자, 볼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자, 그러면 X라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요렇게 생긴 예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에 관련된 함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미분을 해서 속도 함수는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생긴 얘가 된다는 소리고, 다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가속도는 주로 a라고 적어. 자, a는 6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이 상황에서 t가 t 이퀄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보지? 그럼 여기다 그냥 3 넣고 여기에 3 넣자는 소리야. 자, 그래서 t 이퀄 3에서의 우리가 속도는 몇이 되냐면 여기에 3 넣어주자.
27 빼기 18 나오기 때문에 그냥 9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 가속도를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을 넣으면 되겠지. 18 빼기 6이 되기 때문에 12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봐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운동 방향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 V가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V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거거든. V가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를 의미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V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전피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야. V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얘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거면 됐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거나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곳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 되는 거고, 그런 곳은 일단 뭐 해야 돼? 멈추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V가 일단 0이 돼야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제일 그냥 간단한 건 뭐냐면은 이거에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면 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양과 음이 변하는 곳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제가 지금 2차 함수니까 그림을 그려주면은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면서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여기가 2가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여기는 제외야. 시간이 0보에서의 마이너스 개념은 없는 거기 때문에 0부터 생각하는 거야, 시간은 항상.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잖아, 여기가. 그치?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2가 뭐가 된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이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뭐가 되냐면 t가 2라는 소리야. 됐지? 그러니까 2초일 때 한마디로 뭘 구해주자? 위치를 구해주자라는 거잖아. 그러면 위치 함수에다가 뭘 넣어주자? 2를 넣어주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를 넣어주면은 8-1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전피가 이렇게 원점에서 딱 출발을 하겠다는 소리야. 0 넘은 0이니까, 그지? 그러다가 얘가 2초 동안은 요렇게 뒤로 가겠다는 소리야. 요렇게 뒤로 가면서 2초가 딱 되는 순간 마이너스 4에 위치했다가 됐지. 그런 다음에 다시 방향을 틀었잖아. 방향 틀고서 이렇게 쭉 가는 형태라는 거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36, 37 한번 해볼게. 자, 빼볼게. 우리 요거는 조금 이제 물리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조금 익숙하긴 할 거야. 자, 25m 위치에서 뭐 저 정도의 속력으로 지면과 수직으로 던져 올린 돌의 t초 후의 높이를 우리는 x라고 불러주지. 그러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네. 됐지? 자, x 위치 함수가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다라고 주어져 있다라는 건, 그지? 얘를 미분하면 우리 속도가 나온다는 소리고, 그지? 속도가 20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요게 이제 물리에서 뭐인 거야? 중력 가속도인 거야. 이게 중력 가속도. 원래는 9.8이지.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1번 보자.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보자. 뭐 3 넣어보자라는 소리겠지. 자, 그러면 3 넣어주면 속도는 마이너스 10 나올 거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나오겠지. 자, 돌이 뭐 했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돌이 위로 쭉 올라갈 거 아니야, 처음에는? 위로 쭉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을 했다라는 건 결국 속도가 0일 때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 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값을 계산해주면 2초가 되겠네. 그래서 최종까지 2초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최고 높이는 어떻게 해주면 돼? 속도가 0이 되는 값, t가 2였잖아. 그 2를 여기에다 넣어주면 위치가 나오겠네. 그지? 자, 그래서 위치 계산해주면 25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래서 60, 45 최고 높이는 45가 나온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에 딱 떨어졌다라는 건 봐봐, 속도가 몇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가속도는 변화가 없으니까 지면에 떨어졌다는 순간은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위치가 0이 되는 값을 계산해주면
t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5일 마플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t가 5일 때가 되는 거지, 그치? t가 5일 때 뭘 구하지? 속도를 구하지?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 되겠네, 그치? 뭐 그리고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알지? 그치? 속도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30이고 순간에 속력을 물어봤으면 이게 절대값이어서 그냥 30이라고 얘기해주면 돼. 자, 38, 39 해볼게. 자, 그래프 그냥 간단히 분석해주면 돼. 자, 항상 주의는 할게. 항상 주의는 문제를 너무 대충 읽지 말고 여기서는 항상 주어진 애가 속도 그래프인지 가속도 그래프인지 혹은 위치 그래프인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얘는 지금 속도의 그래프로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래프 상황에서 미분이라는 거는 결국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가 되겠구나, 가속도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거는 적분 파트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 알았지? 그냥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겠구나, 혹은 위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겠구나.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봐보자. 자,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냐라고 물어봤어. 됐지? t가 3이면 여기잖아. 자, 3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플러스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변하거든. 그러면 플러스 방향 오른쪽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방향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준다는 소리지.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자, t가 2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t가 2면은 뭐 대충 여기쯤이라는 소리니까 얘가 속도라는 거고, 속도의 값은 양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지. 양수값을 가질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 자, t는 5일 때, 자, 이때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지. 가속도라는 건 뭐니까? 접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명확하게 0은 아니겠지, 그지? 양수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마무리돼. 자, 140번, 41번 두 개 한번 판단해보자. 자, 볼게. 이제부터 여기부터 문제는 뭐냐면은 뭔가 변화율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논리는 되게 간단해. 우리가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본다라는 건, 그지? 결국은 길이를 시각 t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걔를 미분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t라는 값을 넣어준다의 관점이거든. 근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문제인 거야, 사실상. 됐지? 자, 한번 살펴보자. 일단 키가 165cm인 사람이 있대. 잠깐만, 단위가 다 미터네. 그냥 1.65로 갈게. 키는 1.65고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을 했대. 자, 그러면 요렇게 3m짜리의 가로등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리고 키가 1.65cm, 키가 1.65m인 얘가 출발을 했대. 여기서 가로등 바로 밑에서 딱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력으로 걸어갔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t분이 흘렀다고 치면 얘가 얼마만큼 갈 거냐면 90t만큼 갈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쯤까지 갔다라고 쳐볼게. 한 여기쯤까지 간 거고 지금. 자, 요 길이가 몇이 될 거냐면 그러면 90t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랬을 때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그림자가 우리가 어떻게 완성이 돼야 될 거냐면 여기에서 머리 끝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빛이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요만큼 그림자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 결국 이거를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됐지? 그러면은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 거니까 요 전체의 길이에 관해서 t 값을 표현한 다음에 걔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좀 판단을 해보자. 일단 여기가 3m고 여기가 1.65가 되는 거고, 그지? 자, 여기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라고 표현을 해줄게. 그러면 요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뭐가 나와야 되니까 닮음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1.65 대 3이 x 대
x 플러스 90t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그러면 계산할게. 먼저 얘부터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두자. 얘는 165대 300이라는 소리일 거고, 됐지? 5로 나눠주면 33대 60이 되는 건가? 맞나? 맞지? 그리고 3으로 나눠주면 다시 11대 20이 된다는 소리네, 그지? 자, 그래서 11대 20은 x 대 x 플러스 90t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20x가 11x 더하기 990t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돼서 9x가 990t라는 소리니까 x는 110t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자, 여기가 110t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거든. 그러면은 t라는 시간에서 그림자 끝은 얼마만큼 같다? 우리 200t만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자의 위치가 200t에 있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림자의 위치는 200t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올 거고, 그 속도는 2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분속 200m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그림자의 이번에 뭘 물어봤다? 길이의 변화를 물어봤잖아. 그치? 그림자 길이는 이게 그림자가 아니지. 요만큼이 그림자의 길이인 거지.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는 110t가 되는 거고, 그치? 얘를 미분하면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지. 미분해주면 딱 110으로 일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은 110m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마무리 되겠네. 됐어? 요것만 조금 주의하자. 요것만. 이 그림자 끝이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어. 혹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지 지금. 그치? 뭐 이거 명확하게 좀 잘 잡고 가야 돼. 자, 다음 37번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일어나는데, 됐지? 뭐 이런 거잖아. 그냥 여기에 돌을 딱 던지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원의 모양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겠지, 그지? 자, 그랬을 때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난대. 됐지? 자, 그러면 얘의 길이가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데 매초 20cm씩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t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다? 20t만큼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t초가 지났다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20t라는 소리야. 그냥 결론은. 됐지? 자, 그랬을 때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거든. 자, 어쨌든 3초는 일단 무시하고 알았지? 자, 뭘 구하지?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지? 그러면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지. 자, 넓이를 구해보자. 자, 넓이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파이 r 제곱이 될 거니까 400 t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뭐 해보자? 미분해보자 이 소리겠지?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몇이 되는 거고 800 t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런 다음에 몇 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3초라 그랬으니까 t에다가 3을 넣어보자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8324니까 2400파이가 넓이의 변화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됐지? 자, 42번, 43번 한번 해볼게. 143번 한번 봐볼게. 자, 가로의 길이가 9고 세로의 길이가 4cm인 직사각형이 있었대. 그치? 자, 요렇게 직사각형이 있었대. 자, 가로의 길이가 9였고 세로의 길이가 4인 얘가 있었대. 자, 그런데 가로의 길이는 매초 0.2cm씩 늘어날 거고 세로의 길이는 매초 0.3cm씩 늘어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t초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는 0.2t만큼 늘어난다는 소리고, 그지? 세로의 길이는 0.3t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조금 더 커다란 얘로 변할 건데, 가로의 길이는 0.2t 플러스 9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고, 세로의 길이는 0.3t 플러스 4 이렇게 돼야 된대.
자, 그런데 뭐 해주제?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재. 자, 그러면 우리가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 일단 t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러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걔를 미분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거든. 얘의 넓이 값을 구해서 걔를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율이 나올 거고, 거기에 내가 이제 t에 뭘 넣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그 t를 넣는 곳은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의 시간에 넣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판단되지? 자,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시간 t가 몇인지부터 판단을 하자. 얘랑 얘가 당연히 같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0.3t 플러스 4가 0.2t 플러스 9와 같다.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고, 0.1t가 5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t가 자 50이 되겠다. 됐지? 그러니까 결국 50초일 때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자는 소리야. 자, 그러면 넓이 한번 구해주자. 자, 넓이 st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일 거니까 0.2t 플러스 9 곱하기 0.3t 플러스 4. 자, 이렇게 생긴 얘가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주면 변화율이 나올 거고, 그냥 곱셈 몇 번 갈게. 전개가 귀찮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0.2겠지? 0.2에 0.3t 플러스 4 나올 거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0.3이겠네. 0.2t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다 50 넣자라는 소리겠네, 결론은. 자, 그럼 50을 넣어주면 이게 15지? 이렇게 계산하면 19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3.8이 되겠다. 더하기, 자, 여기도 50 넣으면은 얘가 10이 되는 건가? 그러면 10 더하기 9니까 19고, 19에 3 곱하면 되니까 9, 3, 27에 3, 57, 5.7 되겠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9.5가 나오겠다, 답은. 이렇게 보시면 끝. 됐지?